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있죠. 네, 32강전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피지컬 AI 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우주 제조업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인공지능 AI 기반 우주 팹 스타트업을 건설 중인 보이조 테크놀리지의 딜런 테일러 회장이 24일 스트롱 아시아, 스트롱 코리아에서 한국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반도체가 K 반도체 지도 바꾼다는 것이죠. 수도권 충청 그리고 호남입니다. 최대 5개 공장 추가 건설 가닥 잡혔습니다. 입지 논의 마무리 단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전력난이죠. 전력난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또 호남이 선택된 이유는 광주 전남 통합이 또 이루어졌죠. 20조라는 우선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게. 자, 테일러 스트롱 코리아 보겠습니다. 이게 연관적으로 윈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도. 자, 테일러 보이저 회장 한국은 모든 분야 제조업소 초인류다. 피지컬 AI 우주 진출 필수 미와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 중기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핵심 분야 AI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태광산업 주목받았죠. 아직도 태광산업 에이프릴 바이오 인수한다. 에이프릴 뭐 그러면 4월인데 모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인수한다. IMM 손잡고 3천억 투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확장. 자,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가 기준 1,540원입니다.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외국인 주식 매도 강달러 여파가 주도 환율을 상승시키고 말하네요. 자, 여섯 번째는 무역 결제 시 다섯 번째군요. 여기는 다섯 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미 ADR 최대 얼마입니까? 45조 발행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복제양 둘리 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송아지 아주 황소의 송아지를 분할해서 상장하는 이런 비유를 했지만 이건 복제 같아요. 송아지를 똑같이 복제해서 미국 아메리칸 미국의 ADR을 발행하는 것 채권 형식으로 뭐 담보 형식으로 발행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결제 때 원 현지 통화 직거래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원화의 가치를 높이겠다. 그래도 환율 방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핵심국가 될 것이다 한국이. 두 번째는 K 반도체가 수도권 충천 그리고 호남 태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환율이 상당히 1,540원까지 올랐다는 소식이고요. 하이닉스 ADR 최대 45조 발행하겠다. 무역 결제 때 원현지 통화 직거래 확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67 어제 그저께 상당한 블랙 화요일이라고 그랬죠. 자, 코스닥 909 회사채 4.4 국고채 3.7 환율이 1,541원까지 마감했습니다. 자, 이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 25일 6.25입니다. 자, 은퇴 후에 자영업 전선 60세 이상 금융부채가 406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빚 10년 새 4배가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새 4배가 너무 급증했다. 집값 상승, 비투, 금융안전 위협이 된다. 1분기 가계빚이 3.5%나 늘어서 1993조까지 됐습니다. 금융 취약자 수 3여 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차입 매수, 주가 변동 확대할 것이라고 확대한 것이라고
같아요. 늘어가는 고령자 자영업 대출이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금융 취업자 지수, 금융 취업자 취약성 지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60대이다. 은퇴 후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주택 관련은 3.8%, 관련 대출 3.8%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부문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기업 부문도. 자, 보고서는 보고서를 주관하는 에서 보면은 핵심을 보겠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누중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금융 안정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응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양극화 해소와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어의 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게이터 효과라고 그러죠. 악어 입이 쫙 벌어졌을 때 벌어 굉장히 격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우리 K자 모양으로 돼서 악어 엘리게이터 악어 입처럼 양극화를 상징하는 거죠. K 문화 컬처 K 붐을 타고 양극화도 커져가는 아주 씁쓸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늘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벌써 1,000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1,000만 카드로 팔짝 긁었다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이죠. 관광객 1, 2위를 차지했다. 백화점 외국인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월에 태어난 아이가 10만 명이다. 7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우리 가장 베이비 붐이 가장 많이 태어난 연도가 어디죠? 1958년 개띠라고 합니다. 가장 많죠. 1958년 개띠가 가장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4월까지니까 2026년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월에서 4월 출생아 증가폭 최대랍니다. 정부의 정책도 있겠지만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말이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될 만하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생각인 것 같다. 자, 3면이 또 조기신문에서는 중요한데요. K반도체 지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호남, 충청, 초대형 팹 짓겠다는 거죠.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삼전 넥스 반도체 벨트 바뀌었습니까? 이제 삼전 넥스 반도체 벨트 남북권으로 확대하겠다. 가장 큰 게 이제 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뭐 비수도권에 5개 안팎의 공장을 짓는 거 추진하겠다. 29일 청와대 발표했습니다. 29일이니까 아직 멀죠.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요. 6월 29일. 글로벌 첨단 패키지 시장은 2030년까지 790억, 800억까지 800억 달러까지 불입니다.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까지. 자, 김영범 반도체 수요 폭파하는 중이다. 설비 건설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호남은 자 여기 호남이 선택된 이유가 있죠. 넓은 부지 용수 확보가 장점이다. 물이 또 많이 필요하죠. 기업의 무덤이 되었던 호남에서 반도체 거점으로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이 과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전남 농어촌에 많은데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부지와 용수 확보, 그다음에 전력 문제. 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들어오고 기흥의 파운드리, 그다음에 화성의 메모리 파운드리 기존에 있던 거를 더 늘려가는 것이고. 이천에 메모리가 있죠. SK 하이닉스, 용인의 메모리 건설 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K는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를. 삼성은 용인과 기흥, 화성, 그다음에 평택 이렇게 수도권에 준비했고 비수도권은 천안, 그다음에 온양에 짓고 광주에 이제 크게 메모리 패키징 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용인, 그다음에 이천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다음 청주 쪽에 이렇게 중심으로 이 부분에 크게 경기 수도권 경기 그다음에 충북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완충지대 전북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올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음, 자, 김영범 제2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K 반도체가 커나갈 수 있었던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세계적인 반도체 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가 이제 반도체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죠.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요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I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고대역폭 메모리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세계 선진국에서는 급격하게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진국은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라고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들도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유럽,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큰 나라 위주로 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우리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1983년 이렇게 메모리 패키지 광주 광주 나왔네요. 광주는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8년 정신 차리겠습니다. 증가세 보시기 바랍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억 달러입니다. 시장을 보면은 174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까지 2029년 해봤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6, 7 우리가 600억, 800억, 1,400억 달러,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반도체 시장 올해 2배 커질 것이다. 2배 커진다. 그러면은 엄청나죠.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기업들 속속 증설 나서고 있다. AI 성장 둔화된 공기 과잉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기술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 경쟁 사회가 되는 거죠. 옥석 가리기 시작했을 때 자본력이 많고 기술력, 인프라 돼 있는 곳이 살아남게 되겠죠. 한국이 유력합니다. 자, 사면 보겠습니다. 한 명이 100개 AI 고용하는 시대다. 메모리 수요가 100만 개 늘어날 것이다. 메모리 수요. 피지컬 AI 반도체 우주소 만들어야 무결점이다. 이렇게 해서 보이죠. 우주에서 무슨 소리야? 우주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화성에서 만드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 영화가 예시하는 게 토탈 리콜. 재밌던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 화성에서 그 영화를 한번 오래된 영화지만은 기억이 납니다. 자, 김정욱 카이스트 교수, 박경 SK 부사장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AI 경쟁력을 자유하는 기억력이다. 기억력이죠. 에이전틱 피지컬 AI 토큰 준법 메모리 투자 매년 46% 증가 전망이랍니다. 삼전 믹스 와우 역시 수산아가 아주 큰 비전이죠. 엔비디아 제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회사죠. 시총도. 자, 반도체 세션입니다. 배터리 한 개 직면한 로봇 저전력 인센스 컴퓨터는 뜬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능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약간 덜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가벼웠듯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워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태양광 배터리가 태양광 로봇이 이제 전력이 필요 없이 태양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전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식물처럼 태양만 있으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죠. 내용은 내용대로 보시고 생각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아닙니까? 자, 피지컬 스트롱 코리아 포럼입니다. 피지컬 AI 핵심은 데이터 프라이 휭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학습을 통한 성능 고도화를 데이터 프라잉 휠이라고 하네요. 한국 공장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서 나왔어요. 코테봉 IB 증권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이거네요. 네. 30초 보겠습니다. 기사를 30초 모션에 책 1만 5천 권이 필요하다. 숙련공의 감각과 노하우 이식하고 로봇 스스로 판단, 행동하는 학습. 자율주행에선 이미 소프트웨어 경쟁이 시작되었다. 제조업에서도 현장 데이터 학습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멈춤 없는 지능 구조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조이컨 SK텔레콤 피지컬 AI 담당 부사장은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6 세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데이터 프라이 휠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또 엔비디아가 협업하려고 한 것도 로봇의 플랫폼이라면서 제조 현장 공정 데이터와 물류 현장의 작업 데이터를 모아 로봇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여러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해야 한다. 로봇을 사람, 설비와 함께 움직이는 워크포스로 관리해야 생산성이 나온다. 미래에는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플랫폼은 누가 선점하느냐. 플랫폼의 선점이 권력이 집중된 플랫폼이다. 플랫폼. 참 한국어로 적절한 말을 찾아야 되겠어요. 늘 영어가 판치고 있어요. 미래에는 플랫폼이 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만으로 피지컬 AI의 한계가 있다. 6G 자율주행 로봇 시대에 연다는 거죠. 자, 머리 브레인이라면 반도체가 피지컬은 몸체를 얘기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 6G 세션 통신망은 단순한 데이터 통로가 아닌 피지컬 AI 분산 연산 인프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통신망. 늦은 밤 서울 강남 골목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승객이 카카오 T로 택시를 부르자 달려온 자율주행이다. 것이죠. 와우. 자, 이제 예를 들자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진짜 기계 방해 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죠. 택시를 타거나 하면은 사람을 운전하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대화도 하지만 가끔 혼자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정아 데이터 전력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특별법 천폭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못 따라가죠. 기술이 앞서가는 것과 기술과 법이 기술은 저만치 테크놀로지는 올라가는데 법은 한계가 있죠. 몇 년을 앞서갑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법과 기술. 로봇계 스팟 뜨자 관광객이 탄생. 강남 지역에도 나온 것 같아요. 좀 개인이 만든 로봇도 있고 또 어디서 사왔는지 로봇을 장난감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그런 게 이제 구경거리가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가끔 보이는 강남에서도 가끔 보이는 현상입니다. 정치입니다. 정치는 아주 재밌죠. 이게 정치의 가장 큰 게 이제 혐오라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경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언론이라는 게 분노하게 만들죠. 분노. 어떤 기사를 보고 분노를 던져. 분노라는 미끼를 던지죠. 그럼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갖다 흘려서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관심을 폭발해죠. 이제 자기의 그 생각, 프로파간다식이죠. 프로파간다. 간다, 포간이 간다, 포간다, 프로파간다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이게 가장 그 정점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인간사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재미있습니다. 재미로 본 정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막 이런 분노적인 기사, 분노를 자극해서 분노를 해소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이게 만든 거죠. 어찌 보면 뭐 흥분할 일도 아닙니다. 뭐 이재명과 한복 외치고 문재인 만나. 정선의 꿈이 그거죠. 당대표 다시 하고 싶겠죠. 사람이라면 이 사람. 그다음에 국회에서 새 과시안 오라고 했으면 복귀한 장 사퇴 없다. 무슨 뭐 오화장의 쌍벽 놓고 싶지 않죠. 이제. 북한의 핵무장 구축한 배치해나 이는 평화는 강력한 억제력 기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해병대를 찾아갔어요.
정치 인생 해병대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이 아주 어떤 지지 기반도 없이 혼자 단독으로 해병대를 이제 제 4군에 편성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동병상련과 같은 자기는 강력하다 힘센데 어떤 기반이 없다. 그래서 제 4군 제도로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체 장애로 인해 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데 얼마나 이런 거 쏴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뭐 M16도 다 쏴보고 천리 행군도 해보고 그다음에 혹한기 뭐 홀딱 벗고 얼음물에도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가기 싫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은 평생 군대 얘기를 하죠. 그만큼 청춘 시절에 강력한 군대 제대로 겪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편했지 모르지만 청춘 시대에 평생 할 얘기가 없죠. 근데 군대 얘기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묘한 한국 사회뿐이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뭐 탱크 부대에서 이거 아무나 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주저리 뭐 한경 논평이 아니라 한경 수다입니다. 한경 수다. 기사만 좀 보시고 수다. 서민 원법 앞세우고 정부를 가져간다. 내달 시행 입틀막법 철회 요구 청원이 13만 명. 허위 조작 정보 기준 모호 정보 검열 도구로 악용 우려가 있다. 야권 시민단체 학회에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입틀막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안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처리하라는 국회 청원이 13만 명이 남으셨다. 지난 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정부의 검열 도구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야권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입틀막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통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정보 반복 게시한 자에게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 몰수 추징 유튜브에서 그렇죠. 허위 사실에서 코인팔이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악용되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보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개정법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다.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의 본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될 수 있어 균형을 상실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항상 얘기하죠. 법원 판결 보면 긍정적인 부분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듯이 글 쓰는데 그렇죠. 이거는 인정한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아주 근본적인 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감사용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 회계 검사하겠다 것이죠. 김영범 나왔습니다. 주택 닥치고 주닥입니다. 닥치고 주닥지 닥치고 지어야 세계적인 추세죠. 주택 부족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죠. 인구는 부족하고 주택은 남아돕니다. 지금 일본은 공실률이 한 13%, 뭐 지방은 30-40% 이렇게 되고 한국도 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높아가는데도 수도권 직장과 연결된 집중화되고 있죠. 공급만이 사이클이다. 특단의 논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반도체 호황에서 얻은 수익이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겠다. 그렇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등 하도 보유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정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보유세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간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 재정정책 긴축으로 정부 돈풀기 완국 조절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 운영.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보유세가 이제 고정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인상률이 얼마나 되고 양도세. 첫째는 보유세 인상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 가장 관건이죠. 세율 가지고 아주 보유세 찔끔 표시만 내고 양도소득세를 찔끔 내리고 이러면은 아주 더 과잉할 수도 있죠. 심각하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유세 인상 얼마나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조정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 문제 같아요.
공급을 늘리는 거 경제 원칙의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가격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연공서열 놔두고 정년 연장 청년들 납득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위소득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생명 무역 경제 종합입니다. 무역 결제된 원 현지 통화 직거래 확대하겠다. 위안화는 보류하겠다는 것이죠. 자 K1 K 원화 이제 원화도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달러 투자하신 분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된 한국 증시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MSCI죠. 여기 이제 편입이 돼야지 선진국 지수 증시가 포함되는데 불발됐습니다. 그것도 크게 블랙 먼데이 투스데이, 블랙 투스데이가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조치와 2027년부터 정식 가동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의 관건으로 펼친 그렇죠. 두 가지겠죠. 7월부터는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2027년에는 정식으로 가동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뭐가 머릿속에 집어주십시오. 외환시장 개방 24시간 조치와 2027년 내년이군요. 우리가 2026년이기 때문에 역외 외환 결제망. 끝나지 않은 외국인의 리밸런싱 사고팔고 하는 거죠. 이제 종목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 원달러 환율 1,560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바꾼다. 자 24일 자 외환 금융 위기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외인 주식 순매도에 이갔어요.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종가기도 1,540원을 넘었다. 이게 이제 큰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시그널.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언급하면서 외환 당국이 개입 경제감이 짙어진 상황에서 원화 매수에 실종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560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그러죠. 늘 신문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원화의 K 원화를 만들겠다. 이게 방안이죠. 이게 안정이 뭡니까? 외환 시장을 안전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결점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해결점 조금씩. 자 약해진 엔화 가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엔화도 마찬가지 가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원화가 엔화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위안화 어느가 마찬가지지만 위안화의 상승 하락폭에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제 K 원화가 주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졸졸졸 따라갔었는데 위안화와 엔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가치도 환율의 영향을 줬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고 각자 생각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굴이 8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똑같은 기사를 보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제 뉴스입니다. 소수기업 계좌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점점 빨라지는 유럽 2050년 포경합니다. 산업 원유 60일 한정 판매 이란 60일 협상 참 원유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만찬 대신 혼밥 보고서는 서면으로 다케이 지표 소통 전개 재개 혼란이다. 혼밥 됐으네. 와타시 혼밥 됐으네. 자 다섯 번째 중국 GPU에 빠진 컴퓨터로 미의 완승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슈퍼컴퓨터 분야에 9년 만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미국은 지난 25년 중 15년간 톱 500에서 1위를 수성하며 슈퍼컴퓨터로 얻기에 선도했다. 중국이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